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온 국민들이 이 불공정한 제도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달렸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 쓰고 백 써가지고 출세하고 정말 평범한, 대부분 평범한 가정 아닙니까? 평범한 가정에 우리 애들은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노가 표출이 됐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능 정시, 그 대입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이건 뭐 일각에서는 청소년용이다, 뭐 조국 사태 수습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입이 그렇게 공정하게 바뀐다고 공정사회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 대입제도가 공정하게 그나마 좀 공정성이 이제 높아지는 게 큰 어떤 진전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적 핵심적인 제도, 근본적인 제도가 뭐냐면 법조인 양성제도, 법조인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제도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식이든 저 어디 시골에 있는 우리 청년이든 누구든 일단 도전할 기회는 준 게 사법시험이었습니다. 합격하고 못하고는 오로지 자신의 이제 노력에 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저희 고시생도 나왔지만 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로스쿨 가지 않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첫째 돈 많고 그냥 백도 있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4년제 나와야 되고, 그 나이도 많이 봅니다. 나이도 지금 통계를 보면 30대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0대만 뽑고 있습니다. 딸이 나이 속였잖아. 그래서 줄였잖아. 예, 그렇게 한 살이라도 어려서 갈 정도로 그렇게 진입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 지금 저희 나와 있는 고시생들도 그런 로스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름 어떤 청운의 꿈을 품고 고시촌에 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법조인에 도전을 했지만 지금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공정한 사회이고, 이걸 바로 공정하게 잡아야지만 공정사회가 오지, 대입 정시 확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로스쿨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로스쿨은 정말 제대로 이 로스쿨의 실체를 까발리면 진짜 국민들 진짜 까무러칠 겁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게 국회의원이나 그 로스쿨 교수들 그 자식들이 지금 로스쿨에 얼마 가는지 한번 전수조사해 보십시오.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전부 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전부 다 있는 집 자식들이 지금 판검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법시험 때는 자기가 시험 성적만 좋으면 판검사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으면 판검사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판검사들도 부모가 얼마나 돈이 있고 백이 있냐 이런 걸 다 보게 됩니다.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펌도 요즘은 과거에 사법시험은 성적 순으로 뽑았지만 지금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많은지 보고 뽑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한 집안의 가정의 아이들은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는 무슨 공정사회가 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나마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제 계기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불공정한 제도에 앞장을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건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그나마 이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제도들을 공정하게 바꾸고 있다라고 지금 어떤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사법시험도 살려달라 뭐 이런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만큼은
저희가 정말 처절하게 이제 고시생들이 정말 사법시험 존치, 그 다음 지금 부활이죠. 부활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투쟁을 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뭐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안 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쭉 지금 5년 동안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 불공정한 제도에 분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 많은 뭐 4년 유예도 있었고 대선도 있고 했지만 국민들이 불공정한 제도에 분노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가장 어떤 조례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좀 전향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안 되면 투쟁도 하고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뭐 제가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든 계획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사법시험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 지금 대입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대입 같은 경우에도 로스쿨과 똑같은 제도가 수시라는 제도인데 그게 한 70% 되고 또 이제 사법시험과 마찬가지인 제도가 정시라는 제도인데 그걸 한 30%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시로 갈 사람은 수시로 가고 정시로 갈 사람은 정시로 가듯이 로스쿨로 갈 사람은 로스쿨로 가고 또 사법시험 갈 사람은 사법시험 가고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하냐는 겁니다. 로스쿨 없앴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로스쿨이 알아서 할 문제. 저희는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통로를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오로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간절히 이렇게 요구하다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을까 싶고 이게 이제 시간이 뭐 길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이걸 무슨 직업적으로 몇 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때 반드시 이번에 끝장을 봐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먼저 설명서 낭독하고 이제 발언하실 분은 발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호제창 한번 하고 예,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 예, 피켓 좀 흔들어 주시고요. 예.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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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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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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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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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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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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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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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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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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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정시 확대만으로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 부활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대입 정시전형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이 공정한 이유는 시험장에 학생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받은 점수로 경쟁을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정시 확대는 이러한 민심에 부합한 결정인 것이다. 하지만 정시 확대만으로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정의 양성제도가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심각한 불공정의 측면들이 크게 자절하고 있다.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모든 계층의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4년제 졸업자, 상위권 대학 출신, 경제적 상류층, 20대 나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범한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원천 차단된 불공정한 현대판 엄서제이다. 로스쿨은 깜깜이 불공정 금수저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과 매우 유사하다. 정상평가를 기반으로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시 비리가 만연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종과 다를 바 없다. 현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종 100%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치 확대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소외된 청년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관철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자, 2019년 10월 29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일동. 자, 구호 제청함하고 예, 자유 발언하실 분은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예, 자. 아니야, 진짜 그러세요. 저 새끼 나쁜 놈들이지.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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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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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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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다음으로 이제 자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 발언하실 분, 예. 검사된 것들이 다 찾으려고, 지네들만 찾으려고 사법고시 존치도 없앤 거야. 그 나쁜 놈들이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올해 36세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설 자리에 설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살에 부산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오랫동안 대학 시절 너무 취미생활에 치우친 나머지 저의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30살의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사회에 나갔다가 제가 다시 꿈을 갖고자 사법시험을 도전하고자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인 이유로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뒤로 로스쿨을 4번 정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해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들었던 생각은 정말 제도의 완벽한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없지만 공정함에 있어서는 사법시험을 같이 존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다고 저 스스로 계속 수백 번 되새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7년에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저의 고등학교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도 있지만 사실 진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용기 있게 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선배님이시자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도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치시켜 주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인간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 봤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책 한 권만 있으면은 시험을 통해서라면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학사 자격증도 따야 하고 가서 교수님과의 1대1 면접을 이 사람의 주관이 포함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험이 100% 공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모든 만인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면 납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도를 관철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정말 어떤 간절함을 되살려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아픈 인생이라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공정을 꼭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도 5년 정도면 검찰 자격도 주게.
저는 그냥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양아지 믿는 것도 그리고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검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형편이 아주 좋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는 공부를 그런 대로 잘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 가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고등학교 가서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더니 로스쿨은 아버지가 법조인이거나 외삼촌이 법조인이거나 고모부가 법조인이거나 법조인이 아니면 네가 머리만 좋다고 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눈물을 먹었고 선생님이 이과로 가라 그래서 이과로 가서 의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겠지만 우리 아들은 의대를 나와서 로스쿨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로스쿨을 가서 서울대 로스쿨을 가는 게 서울대를 나와서 거기 서울대에 뭔가 인맥이 있지 않은 서울대 로스쿨에 조국 같은 인맥이 있지 않으면 너가 들어가서도 그게 쉽지 않고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을 받는다 해도 김앤장이나 뭐 바른이나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데는 너가 가는 게 힘들다. 그게 왜냐면 변호사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안 어떤 능력을 보는데 제 옷차림을 보듯이 저희 아이는 그냥 머리는 좋지만 그냥 부모님이 그냥 먹고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너는 힘드니까 그래도 의대는 좀 공정하니 의사 면허를 따서 그렇게 해갖고 로스쿨을 가면 그 의사라는 어떤 그 타이틀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일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사법고시가 있었다면 저희 아이는 좋아하는 공부와 학문을 하면서 서울대 뭐 다른 과를 가서라도 사법고시를 보고 정말 바르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고 정말 정의롭게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아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됨으로 해서 정말 저희 아이같이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래도 이과적인 머리가 있어서 뭐 수학, 과학 다 맞아서 의대를 갔지만 만약 완전 문과형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인데 저희 지방같이 사는 아이는 평생 법조인이 못 됩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국어 공무원? 이거는 너무 불공정합니다. 저는 사법고시가 꼭 부활하여 저희 아이 같은 아이가 의대를 안 가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정말 공정하고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